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위성정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21대 총선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위성정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등 여러 위성정당이 출연을 했는데요. 위성정당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경실련의 입장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관련해 가지고 그 3월 26일 날 경실련이 헌재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 확인,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좀 어려운데요. 그 헌법학자이신 황도수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실련의 입장에 대해서 또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위성정당 문제는 아주 심각한 위법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국회를 보다 다양화하게 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겠다고 스스로 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거대 정당, 두 정당들이 그것을 위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을 한 행위를 법률을 자기네들이 만들고 자기네들이 법을 위반한다. 이게 지금 이 위성정당의 모습인데 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원래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건 독일식 온전한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했는데 정치인들이 협상을 했죠.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협상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자기 당이 유리하게 서로 만들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300석 전체를 놓고서 연동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줄였죠.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준연동형이라고 바꿔가지고 사실상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국회의원 지금 의석수는 지금 30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30석을 놓고서 그 조그만 비스켓을 나눠 먹겠다고 코끼리들이 달겨드는 것을 보면은 이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과연 존중하는 태도가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비례대표 그 나눠 먹기 위해서 사실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위성정당이 사실은 정당한 거냐 절차나 이런 부분이 사실 선관위는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정당 등록도 받아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후보자들 접수 다 받아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선관위 입장은 뭐냐면은 형식상의 문제만 없으면 우리는 다 승인한다 이 정도 입장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과연 그 법률의 취지가 형식만 갖추면 법률에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정당이면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을 갖추고 정당이 민주 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위성정당의 경우에는 오로지 나는 국회의원 자석수를 내가 늘리기 위하겠다. 그것도 자기 어떤 소신을 갖는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정당의 어떤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내가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비례대표에서는 내 정당을 뽑아달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실체를 갖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경실련에서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이제 그 위성정당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발끈했죠. 그래서 그 위성정당의 당 대표를 바꿔버리고 공천 의원들 다 바꿔버리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후보를 다 심었습니다 이게. 예, 그렇죠.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이게 하수인 정당이다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시민당은 똑같습니다. 자체가 만든 그 위성정당이 하나가 있고, 뭐 참칭한다고 하죠. 그 이해찬 대표가 참칭했다고 하는데 참칭한 이제 자칭이 이제 열린 민주당 해가지고 열린민주당과 이제 더불어 시민당하고 그렇죠. 둘이 지금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에 대해서 사전에 다 이 지도부끼리 협의해서 후보 다 만들고 의원들 다 꽂주고 왜냐면 의원 꽂주는 것은 이제 그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 상위 순번을 받기 위해서 의원이 많을수록
높은 빠른 번호 앞번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 꼬주기라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의원들이 많을수록 국고 보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해서 국고 보조금을 또 받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하지 못한 행태를 많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여당에 가까운 분들이 또 해서 당을 또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효자당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거대의 이게 집권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선거법을 자기들이 만들었고 나서 아주 선거법을 대무시하면서 위법적이고 사실은 이제 그 헌법에 맞지 않는 이런 그 선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이다.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저희 경실련에서는 자연스럽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위법한 정당 또 위헌적인 정당을 가만히 둘 수 없다 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거죠. 헌법소원 제기는 뭐 간단하죠. 중앙선관위라면은 당연히 네. 정당답지 않은 정당을 정당으로 받아줘서는 안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국고보조금이 나가는데 왜 내 세금을 정당답지 않은 정당한테 주게 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경실련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중앙선관위의 정당 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 또는 위헌확인해달라라고 하는 그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선거 날짜는 다가오고 헌법재판소는 이제 위헌 심판을 안 하고 예. 그렇게 질질질 시간을 끌다가 슬그머니 넘어가려겠죠. 사실은 이 헌법소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경실련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많이 했습니다. 예. 다른 분들 많이 했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곤란했겠죠. 물론 예. 이제 그 황도수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헌법재판소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제 그제죠. 그 2일 날 그래서 예. 빨리 이 헌법 심판을 빨리 재판을 열어달라. 예, 그렇죠. 그래서 촉구하는 또 의견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예. 소위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 효력 정지 가처분도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비추어 그거를 빨리 결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신문기일 지정 신청서를 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언제 처리해 줄는지 선거는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헌법재판소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도 가처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결론을 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더 중요한 항상 재판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제때 말을 해주는 것도 재판기관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업무인데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우리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경실련 입장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한 거죠. 예, 헌법소원도 했고, 근데 이게 빨리 처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4.15 총선이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4.15 총선 이후에 이런 위성정당 또 비례 대표의 문제는 말씀하신 두 분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국민들이 정치가 국민을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될 텐데요. 이제 당면한 것이 이제 열흘 뒤에 있는 4.15 총선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틀을 만들어 줬는데 시민과 국민들께서 이 속에서 비례정당을 투표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댈 곳은 이제 정치에 기댈 수 없고 국민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현명하게 비례정당, 위성정당 부분 판단하셔서 꼭 투표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로 이 위성정당 말씀을 좀 나누고 지금까지 경실련이 추진했던 일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열흘 동안 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아주 쉼없이 경실련이 또 달려가야 될 텐데요. 열흘 남았습니다.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되는데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크게는 경실련이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경실련이 이제 그 사회 개혁을 추진하자는 이런 그런 회원분들이 다수 이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1대 국회에서 바꿔야 될 주회하게 될 의제 7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에 대해서 출마를 했던 후보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지금 후보자들 정견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모아지면은 전체적으로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21대 국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그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는 당신들이 약속한 거 지켜주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후보자 정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이 낙선 이 경실련이 21대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후보들 명단을 저희들이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경실련은 주요하게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재벌 개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집값 잡는 문제. 이 두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다른 시민단체들이 발표하는 명단까지 합해서 이 경실련이 발표하는 경실련이 바라보는 낙선 명단 21대 국회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한 후보자들을 저희들이 걸러내야겠다. 이래서 경실련 명단을 자체적으로 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어떤 기준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건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헌법학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특히 20대 국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 이런 국회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국회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특히 그 국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운영을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초선 의원들이 운영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3선, 4선, 5선 이런 다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했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0대 국회 잘못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다시 나올 거라고요.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다선일수록 더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인물들을 떨어뜨려야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새로운 정치가 나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다선일수록 떨어뜨린다. 이것이 기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민사회단체 연대에서도 정당 공약 분석을 하고 또 낙선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경실련 자체적으로도 그 후보자들의 정견 조사 또 낙선 명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 사회로 총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경실련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더 이 경실련 TV가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로 총선 꼭 투표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